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지칭한 이 일본의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서 논란이 일었던 윤미향 의원 관련입니다. 새롭게 전해진 내용이 있어서 첫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올해 3.1절 도쿄에서 열렸던 우리 정부가 후원한 민단 행사입니다. 네, 여기에는 3월달, 올해 3월이고요. 왼쪽에 윤미향 의원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보이고 있죠. 명함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자,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9월 1일 날 가면서 민단, 우리나라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는 초청장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번엔 거기를 가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지난 3월에는 저렇게 윤미향 의원이 여러 국내 의원들과 함께 안민석 의원도 보이네요. 같이 우리나라 행사가 주관한 행사에 갔던 모습입니다. 자, 김근식 의원님. 네. 윤미향 의원이 분명히 해명으로는 초대받지 못해서 갔는데 왜 저기 모습에 드러나 있는 걸 보면 초청장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윤미향 의원이 초기 대응은 뭐 색깔론 공세하지 마라, 갈라치기 하지 마라. 내가 갔던 건 모르고 갔던 것이다. 가봤더니 총련계 이 행사가 있었고, 예. 그리고 민단을 왜 안 갔냐고 따지니까 민단 쪽으로는 초청장을 받지 못해서 못 갔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 해명이 오늘 뉴스탑10에서 이제 결국 과거의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3.1절 행사 때는 민단 행사에 예. 버젓이 참석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초청장을 받은 건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치인이 어떤 사안이 터져서 정치인 본인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가장 정확하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초기의 대응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걸 계속 거짓말을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누더기처럼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총련계 행사에 가서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 세비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받는 국회의원인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앞에서 총련계 간부가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아 정말 죄송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솔직하게 초기에 사과를 하면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 그게 아니다. 색깔론이다. 이념 공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말을 계속 주워 들어야 되는 자꾸 주워야만 되는 이런 식의 누더기처럼 커지는 효과에서 정말 우리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뭐 같은 민주당 소속도 아닙니다만 무소속입니다만 우리 국회 차원에서 누구도 윤미향 의원의 저 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후에 그런 변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편을 들 사람이 없을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윤미향 의원이 SNS에 이제 여러 해명을 하면서 이 민단의 추도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고 보수 언론들이 자꾸만 색깔론으로 나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몰아가고 있다.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라라고 글을 올리면서 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단양이 씨인데요. 9월 이달의 여성 독립 운동가라고 선명한 단양이 씨가 누굴까 하실 텐데요. 자, 화면 나가죠. 고진 고문에도 남편 홍범도 장군을 지킨 단양이 씨. 자신의 혀를 끊어 비밀을 지키고 이름도 얼굴도 없이 쓰러지다. 내가 서로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걸인 그 홍범도는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저 사진과 함께 9월에 이달은 아닙니다. 과거에 9월에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것 같은데 이 사진을 올린 거 박원석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윤미향 의원이 홍범도 장군의 부인까지 등장을 시킨 걸까요? 글쎄요, 뭐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윤미향 의원이 본인의 저 부적절한 행사 참석으로 일어난 논란을 덮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뭐 반일, 항일 이런 코드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앞서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민단 행사에는 초청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총련 행사에는 초대를 받고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면은 안 가는 게 맞죠. 이게 뭐 조총련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냉전의 벽이 많이 무너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조총련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제도권과의 관계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총련 구성원들 대부분은 국적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단체이고 반면에 이제 거류민단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가까운 단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초청을 받았을 때 반드시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거다라는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못 한다면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 민단 행사에는 초청장 없이도 본인이 과거에 참여했던 그런 그 행사 장면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뭐 해명조차도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뜩이나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최근에 뭐 대통령발 이념 공세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로 인해서 분위기 굉장히 경색돼 있어요. 그런 경색된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빌미를 또 윤미향 의원이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당장 여당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강민국 수석 대변인의 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미향 의원, 국회는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회윤리특위 제소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까지 넘어가서 함께 한다는 것은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네. 사실 뭐 외교부에서도 그랬어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요즘에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일본 그 북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윤미향 의원의 이런저런 해명과 또 우리 또 국민의힘에서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윤리특위에 올려서 윤리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사실 내년 4월이 총선이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윤리심사 대상으로 올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어떤 그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국회 차원에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총련이라는 것은 북한 국적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북한 정권은 일본의 조총련에 계속 돈을 대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흉탄으로 총알을 했던 문세광 씨가 그 배후에서 조총련의 돈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할 만큼 조총련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역사에 끼친 해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이제 화해를 해야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적어도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과연 윤미향 의원이 정말 민단에는 초대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 가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그 조총련에 가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 세력을 발언하는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은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리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그 선을 끊는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윤준이 저기 과거에 이제 최근이죠.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위안부 관련돼서 돈을 이제 횡령했다 뭐 등등의 의혹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고 나머지 상당 부분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에서 일각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복당시켜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혹시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받은 의혹들이 대단히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무죄가 되고 일부만 유죄가 돼서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지금 뭐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예. 요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윤미향 의원이 올린 SNS 글을 좀 보니까 이제 9월 1일이 1923년 9월 1일이 간토 대학살 100주기 되는 날이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간토 대학살은 아시겠지만 뭐 일본이 군 경찰이 자경대 만들어 가지고 한국인들을 무참하게 죽창 등으로 막 그 6천 명 이상의 한국인을 대학살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0주기를 기려서 올해 초에 그 추모 사업회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원 의원 등이 이 진실규명법도 이제 발의해서 본인도 공동 발의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추모 사업회에서 참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총련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지난번에는 민단에 초청 없이 민단 행사에 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에 그 추모 사업회가 초청하지 않고 했다라면 민단의 행사에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거 가지고 또
그 윤 의원께서 또 뭐 이렇게 홍범도 장관 부인과 관련된 거 올려갖고 다시 2년 논쟁을 또 이렇게 역공을 피고 이렇게 다시 확장시키는 거는 적합하지도 않고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바람은 이렇게 색깔론을 이거만 너무 접근할 건 아니고 지금 이게 100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여야 정부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러려면 좀 더 신중하게 행사에 참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드는데, 근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혹시 접촉하게 됐을 경우에는 통일부의 승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남북교류 협력법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만약에 불가피하게 사전 신고가 안 됐을 경우는 사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미향 의원이 이번에 도쿄에 가서 이 총련계 사람들과 같은 행사에 참석해서 행사를 치렀다고 한다면 사후 신고는 해야 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사전에 외교부를 통해서 일본을 가는 거니까 아마 외교부의 또 주일 대사관 측에 지원을 요청했을 텐데 공문으로 보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통일부 쪽에 이런 사전 접촉 신고서를 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예. 점으로 보입니다. 그럼 외교부에서는 이게 총련 행사에 윤미향 의원이 가는지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차량 제공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외교부도 좀 난감한 입장인 듯합니다.